걱정은 관절이요. 간장 무릎이 안 좋아져서 좀 걱정이 많이. 무릎이 이제 시끈시끈거리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무릎이 안 아파지는데 자꾸 시끈시끈할 때는 좀 걱정돼요. 관절이 여기저기가 아파서 예전 같지 않게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관절이요. 관절이요. 예전 관절이요. 건강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 위기에 처한 주부들의 인생을 되찾아 드립니다.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 위기의 주부들. 안녕하세요. 왕빛나입니다. 오늘도 60대 대표 주부인 저희 엄마와 든든한 주부 전담의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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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지 않나요? 이게 추우니까요. 몸도 더 좀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마다 이불 밖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날이 추워지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고 뻣뻣한 게 겨울철에는 특히 더 앓는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 이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관절이 신체 중에서도 외부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기관들이 수축이 되고 혈액순환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관절 움직임의 경직은 인대나 연골 등 주변 조직의 염증을 가속화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데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연골이 이렇게 점점 닳면서 관절 통증을 야기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우, 아프다, 이렇게. 와, 어이구. 400만 원? 네. 최근에 무릎 통증이 심각해지면서 400만 원이 넘게 질병 가계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전 눈에 띄는 게 무릎 신경 차단술이에요. 그거 뭔가요, 선생님? 이 시술은 말 그대로 무릎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을 이렇게 차단하는 시술이거든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이렇게 주입해서 안정화시켜줌으로써 통증 경감 효과를 보는 건데 현재 무릎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면 아마도 퇴행성 관절염이 꽤나 진행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위기의 주부님께서 우리 관절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계시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또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우리 침 치료와 도수 치료를 받아오신 거거든요.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요, 관절염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자, 무릎, 손, 어깨, 허리 등 온몸으로 번지기 때문인데요.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이 아프지 않은 무릎 쪽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연골 손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허리 뒤쪽에도 이 불필요한 힘 또한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허리에까지도 무리가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이제 자세가 잘못되면 척추 쪽에도 무리가 가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 같은 허리 질환까지 발전할 수가 있죠. 병이 병을 부른다는 말이 관절염을 두고 한 말이 많네요. 네, 특히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은 이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50대 이후에 관절염을 진단받는 여성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연골을 지탱해주는 연골 세포의 활성에 큰 역할을 하는 바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보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시술 받는 것도 있지만 수술한 친구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갱년기 지나고 나서 이 무릎에 완전히 튼튼한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진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 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완경기 이후부터는 연골 세포의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거든요. 60,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약 61%가량 감소합니다. 즉 중년기에는 자연적으로 연골 세포 수가 줄어들다 보니 연골의 재생과 보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 거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의 급감한 갱년기를 겪으시거나 또 완경을 맞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또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관절 건강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절 통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위기의 주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네요. 위기의 주부님이 사시는 곳이 대구인가 봐요. 아유, 딱 봐도 다리가 아파 보이네. 근데 시장에 무슨 일인지 장 보러 오셨나 보다. 야, 좀 팔았나? 그래, 쩌레기 장이 좀 있네요. 그래, 맞다, 그래. 요즘 다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 그래, 너는 물건이 좋아가지고, 야, 잘 팔린다. 걱정하지 마라. 야, 사장님 좀 팔았어요. 상인분들이랑 엄청 친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시장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직책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도 많이 파세요. 예. 어서 와. 안녕하세요. 저거 너무 맛있겠다. 저 시장 떡볶이 진짜 맛있죠. 그렇지. 어머나. 튀김. 고추튀김. 떡볶이 하시는구나. 떡볶이 장사. 30년 넘었죠. 잠자는 시간 내놓고는 다 뭐 자나 깨나 떡볶이. 잠들면 몰라도 눈만 뜨면 떡볶이 생각밖에 안 해. 그런 분만 포장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섞어서. 예, 내장 섞어 드릴게요. 한 가지를 세상에 30년이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아이고. 엄마한테서 많이 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계속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시는 게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어머머. 아이고. 그래.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무릎이 계속 조금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일이 우선이니까는 참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갈 때 휠체어 타고 왔어요. 휠체어 타고 갑자기 그러다가 병원 가니까요, 퇴행성 관절염인데, 3기에서 4기, 연골이 따라가 없어요. 한쪽은 아직 그나마 이제 조금 1기, 2기라서 한쪽은 좀 있는데 한쪽은 아예 없어가 뼈가 붙었어요, 여기는요. 이거. 여기 부었잖아, 여기가. 이렇게 많이 부어있잖아. 아이고. 굽히는 것도 잘 안 되시겠다.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아프셔서 어떡해. 저 무릎으로 장사하시는 것도 무리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 별명이 장군 아줌매였거든요. 다리 아프기 전에는 아주 그냥 씩씩했어요.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뭐 두세 사람 몫을 제가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막 성큼성큼 꺼내 막 씩씩하게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싶고,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래 보면서 슬퍼진다 해야 되나? 마음이 우울하다. 뭐 조금 막 그런 맞아요. 좀 슬퍼요. 심한 관절 통증으로 걱정이 많은 위기의 주부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자, 어머니 오늘 찍은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내측에 관절이 공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뼈가 완전히 딱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세상에. 3기에서 4기 진짜. 사이 정도 된다고 딱 보시면 붙어 됩니다. 있거든요. 네. 왼쪽은 퇴행성 관절염 1기에서 2기 사이 정도. 엄청 아프시겠다. 저 정도면. 그렇지. 그다음에 오늘 어머니 이거 검사하신 게 보호맥 지수라고 관절 통증 지수를 검사하셨는데 88점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통증이 일상생활에도 불편할 정도로 되게 심각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불편해요. 네네네. 네.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네.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다면 일상생활에서 걷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일상생활이 거의 불편할 정도로 되시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 통증 지수도 높고 염증 수치도 꽤 높게 나오셨네. 아우, 진짜 위기의 주부님 관리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관절 건강 개선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위기의 주부님 평소 일상이 어떨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떡볶이가 정말 맛있겠는데 저 무릎을 보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뭐 하겠다. 이거 이모가 해라. 그래 이거 좀 건져내리. 힘들 수밖에 없네. 아이고 내 좀 쉴게. 아야야야. 쉬셔야지. 네, 잠깐 쉬시려나 보네요. 아이고 딸이야. 아이고 다리가 뚱뚱 부네 뚱뚱 부었어. 아이고 이것도 갈아줘야 되겠다. 그래, 부르셨더라. 어머, 저렇게 서서 일하시니까. 파스? 보여요? 파스. 파스.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야야야. 근데 왜 옷 위에다 붙이죠? 오, 그러게요. 이거요 핫팩이요. 어머, 파스가 아니라 핫팩이요. 붙이는 팩인 것 같아요. 아, 어머. 겨울 되면 날씨가 추우면 우리하게 더 심하고 찬바람 불고 하면 또 우리는 또 일을 하는 게 바깥에서 하니까 좀 더 심해요. 좀 이렇게 핫팩 붙여 놓으면 뜨뜻한 열기가 나면 훈훈하이 좀 덜 아픈 것 같아가 훈훈하이. 아유, 열이 다 식었네. 갈아줘야 되겠다. 핫팩이 식어가지고 새 걸로 또 바꿔주시네요. 야, 저걸 하루 종일 붙여두시나 봐. 추울 때는 저렇게 무릎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덜 아프죠. 추우면 실은 다리가 막 시리고 아프거든. 아이고 아야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떡해. 아야야. 이모 내 먼저 갈게. 좀 정리하고 가. 알았어. 이제 퇴근하시나 보다. 내도 고생했대. 집에 가시는 길도 쉽지는 않아 보이세요. 옆에 의지하고 잡고 가시고, 그쵸? 주부님 걷는 것만 봐도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아. 엘리베이터 안 타시고, 저 지금 1층이 대기신가 했어요. 근데 계단으로 지금 올라가시네요. 제가요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라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요. 무릎이 노력하시네. 내려가는 거는 안 좋은데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퇴근할 때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렇게 틈틈이 그래도 관절 운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아유. 계단 오르기가 진짜 관절에 좋다는 얘기는 나도 많이 들어서 저렇게 나도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좋죠, 계단 오르는 계단 거. 오르는 건 완전 좋죠. 좋지. 아이고. 내가 무릎만 안 아프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네 다리 때문에 많이 아쉽죠.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더 못 걷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겨울철이라 춥다 보니까 위기의 주부님이 파스 대신 핫팩을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그거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핫팩을 올려서 찜질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진짜 잘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핫팩을 붙이는 건? 이 관절염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통증이 심하니까 핫팩을 계속해서 붙이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 핫팩은 온찜질과 좀 다른데요. 핫팩의 경우 개봉하면 70도 가까이 온도가 상승하고 또 온도가 좀 떨어진 후에도 평균 40에서 50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가 피부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화상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죠. 또 화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피부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체내 염증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이 관절 통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찜질은 통증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온찜질이냐 냉찜질이냐 이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이 연골에 공급되는 혈류량을 늘리고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도움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령 우리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그래서 급성 염좌가 발생했다. 그래서 팅팅 붓고 열난다. 그럴 때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야 된다. 즉 증상에 따라서 찜질 방법이 각각 달라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이상하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정말 좋다고 저는 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걸어 올라가고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단 운동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위기의 주부님의 경우에는 관절 통증이 지금 너무 심해요. 자, 이럴 때 하게 되면 관절에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위기의 주부님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르고 계신데? 자, 위기의 주부님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살펴보면 자, 무릎이 안쪽으로 굽습니다. 네. 네, 무릎 안쪽에 체중 부하가 그대로 전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안쪽 연골 손상이 심해지는 거군요. 이 계단 오르기가 우리 관절 통증이 심한 위기의 주부님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릎 뼈와 뼈 사이에 3mm 정도의 흰색 스펀지를 연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위기의 주부님이 계단을 오를 때 비틀어지게 되는 관절 모양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오는 거야. 비틀면 이렇게. 자, 이렇게 비틀면 연골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죠. 네. 근데 저기 저 떨어지는 그건 하얀 가루 뭐예요? 자, 이 하얀색 가루는 연골이 닳고 사라지면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뼈가루입니다. 오, 뼈가루요? 정말 통증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연골이 마모되고 뼈가루가 떨어질 때쯤에야 관절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관절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관절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연골 손상은 한 번 일어나면 재생이 안 된다고 선생님들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중년 여성들은 대체
어떻게 관절 건강을 되돌려야 하는 건지 진짜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연골 재생과 보존의 핵심 역할을 하는 연골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연골 분해를 최대한 늦추는 일입니다. 이 연골을 구성하는 5가지 주요 성분들이 있는데요. 콜라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케라탄, 황산염, 그리고 피브로넥틴이라는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성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연골의 합성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골은 나이가 들수록 분해 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연골의 합성마저 불안정해지면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골이 더 빠르게 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골의 구성 성분이 왜 유기적으로 형성이 잘 되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건강한 연골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골의 구성 성분이 촘촘하게 엮여서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절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요. 갑자기 내 무릎이 막 시린 것 같아요. 관절염이 진행된 연골에서는 연골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지고 양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겨울은 연골이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연골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연골 구성 성분들과 유사한 식품들을 섭취해 줌으로써 이 연골 분해는 최대한 막고 또 연골 세포를 활성화해서 연골 합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 겨울철은 더욱더 관절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실제 연골 노화를 최대한 늦추며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인생 2막을 아주 화려하게 즐기고 계신 워너비 주부님이 이곳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생 리뉴얼에 성공한 워너비 주부님 나와주세요. 너무 화사하시다. 세상에. 아름다운 춤선으로 고전미의 진실을 보여주신 오늘의 워너비 주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한국 무용에 푹 빠져 행복한 60대를 보내고 있는 워너비 주부 조안나입니다. 아, 너무 예쁘세요. 한국 무용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건강을 되찾으면 꼭 하고 싶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한국 무용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한때는 우울증이 조금 심했었어요. 근데 TV에서 이렇게 한국 무용 추는 모습, 이렇게 시니어 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춤을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건강을 되찾고 하고 싶은 한국 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사실은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 6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지금 너무나도 밝아 보이시고 네. 에너지가 넘쳐 보이세요. 과거에 우울 증상이 심하셨다는 게 저는 안 믿기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산을 좋아해서 남편이랑 매주 등산을 했거든요. 제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이제 조금 아팠죠. 무릎 보호대며 뭐 등산 스틱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좀 아프면 왜 파스 뿌리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했는데 통증이 이제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께서 그 관절염 초기에 가깝다고 이 관절염 이게 이제 뭐 중기 말기까지 간다. 통증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은 다리도 튼튼해 보이시고 이제 우울한 것도 없으셔 너무 맑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셨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제 건강 좌우명에 이런 게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하자. 대단하시다. 제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3가지 물건을 여기 워너비 팩에다가 담아왔습니다. 그랬구나.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이거는 장바구니고요. 초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는 난강막입니다. 아, 난강막 가수분해 물. 이제는 저도 조금 익숙해진 이름인데요. 엄마 기억하시죠? 그럼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했잖아. 달걀 껍데기 안에 있는 하얀 막. 그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난각막은 말 그대로 이 달걀의 딱딱한 껍질, 즉 난각 안쪽을 단단하고 쫀쫀하게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보호하는 게 겉에 단단한 껍데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촘촘하고 얇은 난각막이 안에서 보호해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난각막을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네요. 무슨 그 면이나 섬유 같은 거 왜 촘촘하게 그 확대한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저 사진은 처음 보는데 바깥보다 안이 더 촘촘하게 되어 있네요. 난각막 안쪽 부분은 진짜 이렇게 빈틈이 하나도 없어. 네, 맞습니다. 난각막도 엄청 얇지만 또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외부의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난각막이 400년 전부터 화상이나 베인 상처에 천연 붕대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에서 이 물건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 바로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얼른 보여주세요.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을 24시간 관찰해 봤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이 관절 건강 테스트를 해요. 관절 건강 테스트요? 네, 먼저 이렇게 양팔을 벌린 후에 한 발을 들어주고 눈을 감고 버티는 거예요. 우와. 저거 어려운데? 저거 엄청 어려운데? 네. 아니 저거 어떻게 눈을 감고 버틸 수 있어요? 저 눈 뜨고도 조금밖에 안 되던데? 몇 초가 나올까요? 대단하시네. 진짜 오래 하신다. 진짜 이건 정말 오래 하시는 거네. (30대) 관절. 아유. 와, 50초 정도 버티면 30대 관절이요. 관절 나이 저보다 어리신 것 아니에요? 저보고 관절 동안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네. 점심시간이네요. 양손 가득 장을 보셨어요. 저는 그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장바구니를 2개 들어요. 그리고 물건을 나눠서 담고 다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시나 보다. 이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한쪽에 이게 무게가 쏠리다 보면 연골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들 때는 한 손으로만 들지 않고 양손을 들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 가방도 무거운 거 이렇게 한쪽으로 메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래서 가방도 뒤로 매는 백팩이 양쪽으로 무게를 분산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운동 시간인가요? 운동이 계단 오르시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운동 삼아 집까지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리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바닥을 절반만 디디고 걸어요. 그리고 계단을 걸을 때 일직선으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무릎이거든요. 안쪽으로 중심이 이렇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한번 봐주시면 아까 위기의 주부님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업이 주부님은 이 계단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걸으시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원업이 주부님도 발을 반만 걸쳐서 걷는 건 똑같지만 위기의 주부님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발을 일직선으로 걷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걸음을 걸으면 무릎에 부담이 덜해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저녁 시간이다. 뭘 드실래나, 뭐 좋은 거 드실래나 봐야지. 뭘 만드시려나? 수육.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진짜 군침 도네요. 와, 근데 고기보다 쌈이나 채소가 더 많은데요? 오이도, 당근도, 양파도, 와. 수육이랑 먹을 때는 아무래도 새우젓이나 쌈장을 찍어 먹게 되잖아요. 그럼 좀 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염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제가 쌈에 채소들을 좀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 그럼 훨씬 덜 짜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좀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 이런 거를 많이 넣다 보면 탄수화물도 조금 적게 먹게 되면서 살이 찌면 안 되잖아요, 관절에.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어비백에 있었던 그 난강막 맞죠? 맞아요. 네.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이게 난강막인데요. 예전에는 무릎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통증도 심했거든요.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조금 그런 것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 경직도가 좀 많이 심했었어요. 뻣뻣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증상들도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먹고 있어요. 원어비 주부님의 하루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진짜 생활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방법들이 기발하면서도 쉬웠거든요. 무엇보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양손에 무게를 똑같이 쥐고 걸어 다니는 게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원어비 주부님의 모든 일상을 보면 취미로 하는 무용도 그렇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그렇고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2의 무릎 관절이라고 불리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이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에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하면 몸의 하중이 무릎에 쏠리지 않고 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원어비 주부님이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관절 자가 테스트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절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통증이 생기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 한쪽 다리로 서서 하는 이 자가 테스트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리 근력 테스트도 함께 되기 때문이에요. 이 원어비 주부님은 눈을 감고 테스트를 하셨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한쪽 발만 들고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도 테스트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자, 원어비 주부님께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난강막 가수분해물을 꾸준히 드셨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가수분해물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가수분해물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크기로 가수분해해서 저분자화한 것을 뜻하는 건데요. 자, 뭐든지 입자가 크면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체외 배출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서 영양소를 더 작은 크기로 분해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체내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각막이 사용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연골세포의 이식 수술을 하는 지지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연골세포 이식 수술에도 난각막이 활용이 된다는 건 그만큼 연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건강한 연골을 위해서는 연골세포 하나하나가 상호 복합작용을 통해서 조직화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관절 연골의 보존은 조직화된 연골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난각막이 인체 연골세포 이식 수술에 활용될 만큼 성분 함량이 우리 인체의 연골 성분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에 찰떡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걸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바로 볼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골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성분과 난각막의 구성 성분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5가지 핵심 성분을 말씀드렸었죠. 먼저 콜라겐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케라탄 황산염, 그리고 연골세포 지지대 역할을 돕는 피브로넥틴까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5가지가 모두 난각막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실제 한 실험에서 관절염을 유도한 동물에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한 결과 투여량이 증가할수록 연골 형성 유전자와 연골세포의 생존력이 개선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의 중요성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연골의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 무릎 연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골 구성 성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빼면 어떨까요? 그러면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연골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구성 성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빠지다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곳곳에서 빠진 연골 구성 성분들로 인해서 연골 손상이 일어나고 관절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숭숭 비어있는 연골의 구성 성분을 하나하나씩 다시 채워보겠습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을 하나하나씩 채우는 제 손이 연골 세포 같은 역할이거든요. 자, 이렇게 연골 세포가 움직여서 이 구성 성분들을 하나하나씩 채우겠습니다. 콜라겐 채우고요. 피브로넥틴, 콘드로이친, 다음으로 히알루론산, 마지막으로 케라탄 황산염. 이렇게 합성이 잘 이루어졌죠. 어떤가요? 안정감이 있고 구멍이 하나도 없이 잘 메워졌어요, 이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관절 건강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연골도 각 성분이 모여야지 연골 합성이 잘 이루어지면서 튼튼한 연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느꼈던 이런 변화들이 난각막 가수 분해물이 정말 그게 도움이 된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관절 통증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한 실험에서 이 골관절염 증상이 있는 성인에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열흘이 되니까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관절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약 한 달 정도 섭취를 시켰더니 통증은 약 72% 감소한 반면 유연성이 약 4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24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환자들에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관절 통증 지수 24가지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통증은 섭취 일주일 만에 개선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느낀 그 변화가 맞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워너비 주부님께서 더 이상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도
도움을 주었을 수가 있는데요.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연골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동물의 연골을 촬영한 현미경 사진입니다. 하얀 부분이 연골이고 빨간 부분이 연골세포인데요. 연골과 세포 모두 정상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절염을 유도하는 물질을 투여하니까 연골과 연골세포가 손상돼서 희미하게 변한 것이 보이시죠? 관절염이 생기면 저렇게 완전히 그냥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러면 여기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빨간 게 다시 생겼어요. 어머, 신기해요. 이전보다 연골이 더 굵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연골과 연골세포 손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은요, 연골세포의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자, 이 실험은 우리의 연골이 점점 닳는 것처럼 연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한 건데요. 이 사멸을 유도한 이후에 실험군에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은 연골세포가 죽어서 빨간 면적이 점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하자 실험군에는 세포의 사멸이 적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고 또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관절염에서 시작된 이 염증 매개물질, 이 염증들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항염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대조군에 비해서 55% 이상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느끼는 그 관절 통증이나 이제 이런 게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관절 엑스레이를 촬영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뭐 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그런지 엑스레이 상에도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간격 여기가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 관절 상태만 놓고 보면 관절 나이는 뭐 거의 30대 정도. 엄청 젊으세요. 아니 그냥 이뻐 사진이 뭔가 이렇게 뼈 사진인데도 예뻐 보여요. 부러워요. 그렇다면 우리 위기의 주부님도 관절과 연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2주간의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과도한 탄수화물과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개선을 했고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절한 운동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병행을 시켰는데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다는데요.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궁금합니다. 자, 어머니 오늘 찍은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2주 만에 크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한번 온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더 악화면 안 되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크게 변화 없이 이제 괜찮으시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오맥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봤는데 이전 2주 전에는 88점, 오늘은 25점이 체크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확실히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호전을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지셨다. 와, 관절 통증 지수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랑 다른 수치들도 다 좋아지셨네요. 너무 다행이다, 진짜. 관절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게 진짜 위기의 주부님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 잘 하셔서 하고 싶은 일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섭취할 때 유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하루 권장량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요. 식품에 대한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주부들이 건강한 그날까지 위기의 주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졌다 하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도 느끼기를 몸도 좀 가볍고 많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 관절염 걱정 없이 관리 잘 해갖고 통증 없이 잘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화이팅! Channel A